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대치동 분당 등 교육열이 높은 곳 꼭 가야 하나요? 입니다. Q&A입니다. 음, Q&A 다섯 번째고요. Q&A는 그 제 블로그나 어, 행공신 TV에 올라오는 그 댓글 질문들 중에 다른 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질문들을 골라서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Q&A는 대치동 목동 같은 곳에 꼭 가야 되나요? 라는 Q&A입니다. 네, 일단 질문을 보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에 가면 아이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나요? 정시 대비하려면 그런 지역에 가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이었고요. 뭐 질문에서는 이제 두 지역을 얘기를 했죠. 대치동, 목동. 그런데 대치동과 목동 말고도 뭐 분당도 있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 그리고 대구는 수성구, 부산은 해운대구 등등.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곳곳에 네,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 네,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꼭 가야 되냐? 네, 이렇게 질문을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문제고 또 뭐 의견이 다양한 네, 그런 고민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영상도 꼭 참고만 하시고요. 네, 다른 의견들도 두루두루 고르게 참고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제가 정리한 거를 전 열심히 전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일단 고등학교별로 서울대 수시 최저 합격자 수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별로 서울대 몇 명 보냈냐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그 진학 그 현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론 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은 가는 게 좋을지 굳이 안 가도 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고등학교별 서울대 수시 합격률이에요. 네, 지금 자료는 2019년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입니다. 그리고 특목 자사고가 있고요. 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특목 자사고고, 그다음에 이쪽이 일반고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정시를 넣지는 않았어요. 네, 수시 합격자 수만 봤는데 어쨌든 이제 수시 합격자 수가 많으면 정시도 네, 그에 뭐 비례해서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네, 뭐 올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어느 고등학교가 갑자기 막 1, 2년 사이에 네, 그 대학 진학률이 확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살펴볼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이쪽 특목 자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재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재고, 특목고 과고, 그다음에 특목고 외고 뭐 이런 데들이죠. 네, 그런 데들의 이제 합격자 수를 수시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서울대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어쨌든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대학들이 다른 대학들도 그에 비례해서 또 많이 보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각 대학마다 어느 대학 몇 명 보냈고 또 몇 명 보냈고 이래 버리면 또 너무 자료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네, 그래서 일단 서울대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영재고랑 특목고, 특목 자사고들 쭉 보면은 네, 이런 데들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냈고 지역을 보면은 뭐 경기 수원,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 은평구, 뭐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뭐 경기 용인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대치동, 뭐 그다음에 분당, 뭐 목동, 뭐 아니면 뭐 지역별로 어디 뭐 이런 데들 위주가 아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이 특목 자사고들이 이제 대학 입시 결과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이 특목 자사고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특목 자사고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교육률이 높은 지역의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를 많이 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특목 자사고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목 자사고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어느 지역 아이들이 많냐 이제 이걸 봐야겠죠. 그리고 대체로 어쨌든 그 교육열이 높다는 그 지역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단 그렇고 이제 일반고를 좀 볼게요. 일반고를 보면은 역시나 서울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서울, 그다음에 충남 공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그다음에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네,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일반고들 중에서 어쨌든 이제 좀 그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수가 많은 일반고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 쪽, 네, 그쪽에 위치한 고등학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뭐 서울 양천구라든지 용산구, 네,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뭐 서울 광진구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분산되긴 하는데, 네, 여기서 요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고도 보면은 어쨌든 강남 쪽, 그래서 서울대를 많이 보낸 걸로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자료를 가지고 유출을 해봤을 때 소위 말하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진학 현황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대학 진학률이 좋은 영재고나 특목 자사고 그 고등학교의 위치는 일반 지역이지만 이 영재고나 특목 자사고에 진학 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소위 말하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 아이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해당 지역이라는 건 이제 그 교육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특목 자사고 입학률이 어쨌든 높은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교육률이 높은 지역의 일반고들을 보더라도 뭐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도 또 사실이고 네, 사실이고 해서 그, 그 서울대 몇 명만 보냈냐 네, 딱그 숫자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특목 자사고의 입학 진학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일반고의 입학 진학률, 네,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앞에 자료에는 없는 그 수능 있죠. 정시 수능으로 대학 가는 그 아이들의 또 진학률을 보더라도 어쨌든 소위 말하는 그 교육열이 높다는 지역의 아이들이 대학 진학률이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뭐 꼭 무슨 통계 자료를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네, 그거를 하나하나 뭐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알고 계시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진학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빠른 그리고 충분한 교육 정보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했고 핵심이 뭐고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어쨌든 되게 빠르게 그다음에 이제 충분하게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이제 그 사교육들 네, 사교육 서비스라고 하죠. 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뭐 기타 등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요층이 많을 거니까 네,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겠죠. 그리고 많이 있다는 얘기는 경쟁이 심하다는 거니까 경쟁이 심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네,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겠죠.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긴 할 건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내 옆에 나하고 같은 학원이 막 10개, 20개가 있을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그 많은 준비를 네,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그쪽 지역의 집값을 네, 엄청나게 올릴 정도까지 네, 이렇게 큰 장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지역으로 가는 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 그 아이 공부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또 주변에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면은 네, 그러면 더 이제 자극을 받겠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부모 코칭 분위기 왜 아이들 공부할 때 학업 분위기 얘기하는 것처럼 네, 부모님들이 아이 공부 코치할 때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높은 편
적극적인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합격률이 높죠. 합격률이 높으니까 왠지 그쪽 들어가면은 일단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네 들고 그리고 고교 선택의 폭이 넓다. 이건 뭐냐면은 앞에서 자료 보셨을 때 그 일반고 보니까 강남 쪽에 일반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일반고에 다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아이가 지원을 하는 건데 그 고등학교에 만약에 지원자가 몰려 버리면은 그 못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좋은 일반고들이 많으니까 A라는 일반고 지원했는데 못 들어가더라도 B라는 일반고 가도 대학 진학률이 뭐 크게 낮지 않다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A고를 가건 B고를 가건. 근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좋은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란 말이에요, 개수가. 그러면은 그 일반고를 지원했는데 만약에 이제 운이 안 좋아 가지고 못 들어갈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인제 그 폭이 되게 넓다는 거죠. 네. 다만 이거는 그냥 그 앞에 있는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강남 쪽 위주로 일반고들이 되게 많은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좋은 일반고들이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도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또 그 지역에서 내에서는 또 일 진학률이 좋은 고등학교들이 쪼끔 더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강남만큼 그렇게 되게 그 많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4 가지 정도로 장점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와 그럼 저기 가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런데 반론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도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의 초중고 거쳤고 네 스카이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어 저 말고 제 큰 조카가 있어요. 제 큰 조카는 대치동에서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큰 조카의 그러니까 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장점을 보고서 그쪽에서 이제 초중고를 네 진행을 한 거라면 저는 그 반론 쪽을 염두에 두고서 그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제 큰 조카도 결국 스카이를 갔고 제 아이도 결국 스카이를 갔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 반론을 보겠습니다. 자 정보 아까 정보가 빠른 정보, 충분한 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정보들이 절반은 마케팅일 수 있어요. 자 뭐냐면은 100% 재능 기부하는 정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보다는 일단 그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100% 재능 기부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그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교육 정보 같은 경우는 일부는 어쨌든 그 사기업 쪽을 대변하는 그 사기업의 좀 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분들을 욕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뭐 100% 또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보는 아니죠. 네. 그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에 또 어느 정도는 그 객관적인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야지 또 설득력이 있을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정보의 절반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걸 잘 골라내야 됩니다. 네. 어떤 게 객관적 정보인지 팩트인지랑 그다음에 어떤 게 마케팅에 해당하는 건지 이것들을 잘 골라내야 돼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주변에서 제가 계속 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사고력 수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신 수학이 있고 사고력 수학이 있고 또 수능 수학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3 개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정보가 많은 만큼 또 이제 그걸 잘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반론은 "그 정보 다 믿을 수 있어?" 네 요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률이 높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제 블로그 이웃분 중에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 워낙에 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그 중요하다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들어보면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막 그 가짓수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심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이 그 중심 잡기 위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가지신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진행하거나 분산되거나 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100 명이 열심히 공부해서 10 명이 서울대 가는 거랑 10 명이 공부해서 1 명이 서울대 가는 거랑 결국은 확률은 10% 똑같다. 그래서 그쪽이 합격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도전을 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거고, 그래서 그 그냥 전체 숫자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네, 확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다른 지역, 뭐 물론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꼭 대표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교육에 관심도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과 비교한다면은 결국은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넓은 고교 선택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강남에 있는 그 일반고 여러 개들이 다 그 합격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고등학교 하나하나들이 내신 경쟁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떨어지면 저 고등학교 가면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경쟁 치열하게 하는 거나 저 고등학교 가서 내신 경쟁 치열하게 하는 거나 어차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건 똑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 반론 쪽을 염두에 두고서 네 물론 이제 이 장점이 "그럼 아니야." 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만 네 이제 이쪽 길로 갔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죠. 처음에는 '아 저쪽 지역 가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정보였다가 방금 와서는 또 "반론이 또 만만치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인제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갈 거냐 말 거냐의 선택 기준입니다. 자 어쨌든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쪼끔 더 다르게 정리를 해 보면은 일단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 수시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는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고등학교 안에서 내신 상위권에 들어가야지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신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반대로 교육률이 높은 지역이 아닌 지역의 아이들은 수시 내신 경쟁은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겠죠. 하지만 수능이 약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내신 따긴 쉽지만 일반적인 공부 능력 네 이거는 그 교육률이 높은 지역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좀 다르게지만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결론은 뻔한 얘기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선택 기준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 지역 아니에요. 뭐 대치동 가면 된다? 분당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학교 아닙니다. 네. 특목고 가면 된다? 뭐 그다음에 뭐 과학고 가면 된다? 아닙니다. 자 저희 애가 전교 1 등을 찍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어느 학원 다닙니까?"였어요.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제 아이가 다니는 그 학원에 다닌다고 다 전교 1 등이 될까요? 50점 받던 아이가 80점 90 점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소수고요. 다수의 아이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 대학 진학률이 그럼 뭐 스카이 가는 게 50% 이상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갖고 결정하시면 안 되고 결국 선택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 그럼 내 아이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그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도 결국은 내신 상위권에 올라오거나 어쨌든 그 공부 잘하는 쪽, 그 지역에서 또 공부 잘하는 쪽에 들어가야지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인지를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그 판단을 하시려면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냉정하게 현재 내 아이의 전국 실력, 전국 기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반드시 전국 기준 실력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1 학년 수학 실력을 전국적으로 판단하는 전국 기준 수학 실력을 판단하는 네 문제로 수학 문제로 판단하는 그 영상을 올렸고,
이제 그 학년별로 올릴 거예요.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내 아이가 저 정도 문제는 풀어야지 전국 기준으로 뭐 고수구나. 전국 기준으로 뭐 중간 이상은 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직접 보여 드리거든요. 뭐 그건 사례일 뿐인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아이의 전국 실력, 전국 기준으로 특히 국영수 실력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안 한 상태에서 그 지역에 들어가거나 특정 뭐 특목 자사고에 들어갔는데 전국 기준으로 실력이 아주 센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고생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국 기준 실력을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전국 기준으로 뭐 상위 0.1% 뭐 그 정도에 들어가는 아이라면, 그러면 이제 뭐 대치동이든 분당이든 거기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고, 또 하나 꼭 거길 안 가더라도 네, 웬만큼 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 대학 진학률이 좀 괜찮은 지역, 처우예가 들어간 고등학교처럼요. 네, 매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그래도 5명, 6명씩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 에 가면은 또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어느 지역이냐 어느 학교냐가 아닙니다. 내 아이의 전국 기준 실력이 돼야 돼요. 자, 이 판단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걸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누누이 강조하는데 우리 부모님 때랑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국 기준 실력 체크도 하셔야 되잖아요. 할 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어떤 영역을 어떤 과목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 이것들이 다 전체적인 공부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그리고 계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아이가 전국 기준으로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실력이면서 부모님이 공부에 대한 내 아이한테 적용되는 입시 제도나 시험 문제 스타일이나 시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이 상태면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가면은 더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고요. 설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하더라도 계속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길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얘입니다. 얘. 이걸 갖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국 기준 실력이 돼요. 그다음에 큰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럼 갈까요, 말까요?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거 따지면 돼요. 왜냐하면 그쪽이 진짜입니다. 그쪽이 굉장히 그 집값도 비싸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고 차라리 그 외 지역에서 대학 진학률이 괜찮은 고등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 지역에 가면 다 되고 올라오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를 파악하시는 데 집중을 하시기를 조언을 드리고 이게 파악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걸 가지고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처럼요. 자, 그 2021년 2월, 3월 뭐 강의 일정이에요. 온라인 강의 일정인데, 네, 그래서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제가 앞에서 강조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총 12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음, 간단하게나마 대치동 분당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 꼭 가야 되나요? 라는 Q&A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